자식도 없는 게 뭐가 그리 바쁘노?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는 순심. 2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후회 안 돼? 나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야. 명숙의 말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가끔 남자 생각나지? 순심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죠. 정장 입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순심 어머니, 아들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순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0년을 참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리밭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 장터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국밥집. 간판엔 순심이네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오늘도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졌습니다. 순심은 묵묵히 사고를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58배 나이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게 뭐가 그리 바쁘노?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 순심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28년 전 순심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둘은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뱃속에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순심은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29의 순심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순심은 시장 안에서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혼자 빈 건물에 앉아 있는 것보다 손님들 웃음소리 듣는 게 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장 입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28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순심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보낸 그해 겨울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순심은 가게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옆 가게 처마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폐업한 가게 문 앞 박스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 제발 이 아이 좀. 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순심은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살아야지. 우리. 순심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입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나간 언니의 아들을 키운다고 말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심은 단 한 번도 도윤에게 엄마라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라 해라. 그게 편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이모, 저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엄마 어디 계시냐고. 그냥 없다고 해라. 왜요? 이모가 엄마잖아요.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죠. 그날 밤 순심은 혼자 울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라고 못 부르게 해서 죽은 남편과 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모습을 도윤은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린 도윤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모가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당당하게 지켜드리겠다고. 이모, 국밥 한 그릇 더요. 그래. 많이 먹어라. 순심은 국밥을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도윤은 그릇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동창 모임 있다며요? 순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디서 모여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한정식집을 하는데 거기서 모이기로 했어. 가실 거예요? 글쎄, 가기 싫은데. 도윤은 순심의 표정을 봤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동창 모임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 얼굴엔 그늘이 졌죠. 2년 전이었습니다. 순심이 동창 모임 다녀온 날 밤, 도윤은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년이 뭐가 그리 바쁘냐고? 니들이 찢어지는 내 마음을 알까? 아직도 하루하루 아픔을 잊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내 마음을. 도윤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가서 말해줄까요? 제가 이모 아들이라고.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나설 일 아니야. 왜요? 저 아들 맞잖아요. 도윤아. 순심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 자라줬어. 그걸로 난 행복하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심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 이번엔 가보세요. 전 이모가 자랑스러운데요. 순심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자랑스럽긴. 난 그냥 국밥이나 잘 끓이는 년이요.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부동산 사무소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명숙한 정식 마이너스 임대차 계약 갱신건.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꺼냈죠.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순심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심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20년을 국밥 한 그릇에 바친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모 예쁘세요.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순심은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고맙다, 도윤아. 순심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낡은 가방. 10년도 넘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걸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했으니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순심이 문을 나서려는데 도윤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모. 응? 이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순심은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50분. 모임 시작은 7시. 순심이 도착하는 시간은 7시 10분쯤 될 겁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심은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순심은 생각했습니다. 명숙과 친구들을 떠올렸죠. 명숙.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순심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늘 1등이었죠. 얼굴도 예뻤습니다. 남자애들이 좋아했습니다. 명숙은 달랐습니다. 늘 순심 다음이었습니다. 명숙은 그게 싫었습니다. 순심아, 이번 시험도 1등이냐? 명숙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응, 그래. 대단하다, 진짜. 졸업식 날 남자 선배 하나가 순심에게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선배였죠. 명숙도 그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순심만 바라봤죠. 그렇게 순심과 선배는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좋은 남자 만났습니다.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죠. 남편은 사업을 했고 명숙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순심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죠. 국밥 한 그릇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첫 동창 모임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순심은 어색했습니다. 옷도 말투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야, 순심아. 오랜만이다. 명숙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순심을 훑었죠. 너 아직도 국밥집 해? 응, 그래. 힘들겠다. 혼자 하니까. 괜찮아. 자식은 없고?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이고, 그럼 외롭겠네. 나는 아들 둘인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더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죠. 그래도 순심이는 편하겠다. 속 썩일 일도 없고. 안 외로미니? 자식 없으면 나이 들어 서럽다는데. 근데 편하긴 하겠네. 순심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그 뒤로도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매번 똑같았습니다. 자식 없으면 편하겠다. 남편 없으니까 속 편하게 사네. 자유로워서 좋겠다, 야. 순심은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었죠. 왜 가는 걸까? 왜 계속 참는 걸까? 순심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순심은 내렸습니다. 명숙한 정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 깔끔한 외관. 순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가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심이다.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웃음.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순심을 훑었죠. 늦었네. 우리 벌써 시작했어. 미안해. 버스가 좀 늦어서. 괜찮아, 앉아. 순심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인사했습니다. 순심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아직 국밥집 하고 있어. 아직도? 힘들겠다. 괜찮아. 애인은 없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숙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건배.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잔이 부딪혔습니다. 순심도 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근데 순심아, 솔직히 말해봐.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후회 안 돼?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혼자 살고 자식도 없고 매일 국밥만 끓이고 나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야. 다른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순심이는 어떻게 버티니? 그래도 자유롭긴 하겠네. 자식 키우는 거 진짜 힘들거든. 순심이는 그런 거 몰라서 좋겠다. 순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 난 편하게 살지.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근데 가끔은 외롭지 않아? 밤에 혼자 있으면 남자 생각도 나고.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아들 둘 키우느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 가족이 있잖아. 너는 없잖아. 그 순간 순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죠. 다른 친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명수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명숙은 순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심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난 그냥 솔직하게 물어본 거야. 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아니야, 괜찮아. 그치? 우리 사이에 뭐. 명숙은 다시 와인을 따랐습니다.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 명숙의 말이 맴돌았죠. 너는 없잖아. 순심은 숨이 막혔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죠. 그때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순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깔끔한 정장, 단정한 넥타이. 그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건으로 왔습니다. 서명하실 서류 가져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근데 지금은 좀 손님들 있잖아요. 금방 끝납니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서류를 꺼내자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여기 서명란이고요. 날짜는 오늘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네. 명숙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계약이셨고 이번 달로 만료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갱신은요? 그건 건물주와 의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 명숙은 서류 상단을 봤습니다. 건물주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순심.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주 성함입니다. 김순심이요? 네.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봤죠. 그리고 천천히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순심은 당황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죠.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순심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심아, 이거 너야? 순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도윤이 대신 말했습니다. 네. 이 건물 주인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돌렸죠. 모두 순심을 봤습니다.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건물주 김순심. 분명히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사장님께서는 이 건물 1층을 임대하셨습니다. 건물주는 김순심 어머니시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심이 건물에서 장사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친구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그럼 순심이가 건물주라고? 이 건물이 순심이 거였어? 말도 안 돼. 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 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건물주 이름 나와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명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설마 그 순심이일 거라고, 국밥집 하는 순심이가 건물주일 거라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죠.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계약 갱신거는. 도윤은 잠시 순심을 봤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도윤은 다시 명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뭐? 명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명숙은 순심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순심아, 너 진짜야? 날 내쫓으려는 거야?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명숙아, 뭐라고?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20년 넘게 친구였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순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뭘? 도윤이가 내 식당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숙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럼 이거 우연이라는 거야?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야. 뭐? 순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알고 있어.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온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친구분들 때문에 힘드셨는지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순심이를 어머니라고 했어? 다른 친구도 속삭였습니다. 순심이가 자식 있었어? 명숙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심을 봤죠. 순심아, 너 아들 없잖아. 그날 사고로 죽었잖아.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니, 아들 있었어. 언제부터? 28년 전부터. 명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죠. 그럼 왜 말 안 했어? 순심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말해봤자 너희가 믿었겠어?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날 불쌍하게 생각했잖아. 자식도 없는 년, 남편도 없는 년. 그래서 난 말하고 싶지 않았어. 도윤이 순심 옆에 섰습니다. 순심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순심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전 과거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 오던 겨울밤 처마 밑에 버려졌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절 안아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아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기를 어머니는 절 키우셨습니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명숙을 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 없다고 놀리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비웃는 사람들. 어머니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날 조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머니한테 아픈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8년 동안 혼자서 이 건물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심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니까요. 순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명숙과 친구들을 봤죠. 나 이제 갈게. 순심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순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둘은 식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명숙이 불렀습니다. 순심아. 순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순심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도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 안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심은 식당 밖으로 나와 멈춰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도윤이 순심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순심을 안았습니다. 순심은 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8년을 참았습니다. 28년을 혼자 견뎠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고마워. 도윤은 순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만에요. 전 그저 어머니를 지킨 것뿐이에요.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봤죠. 눈물 가득한 눈으로.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의 가슴은 따뜻했죠.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말을 잃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심이가 건물주였다니. 다른 친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김순심, 건물주, 3년 전 계약서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설마 그 순심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명숙은 국밥집 하는 여자가 건물주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아, 넌 어쩔 거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계약 갱신 안 된다며?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3년 동안 장사했잖아.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심이한테 빌어야 하나? 빈다고 될까?
순심이 표정 봤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그동안. 맞아. 불쌍한 년이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명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죠. 내가 미쳤었나 봐. 순심과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멀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느렸죠.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명숙 이모를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심은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그냥 슬플 뿐이야. 슬프다고요? 응. 명숙이도 불쌍한 거야.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요? 순심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명숙이는 말이야. 남을 깔아뭉개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본인은 모르겠지. 도윤은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머니. 응? 저 이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심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죠. 그래. 이제 됐다. 정말요? 응. 넌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도윤은 순심을 껴안았습니다. 순심도 도윤을 안았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은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으로 갔죠. 사고를 우려냈습니다. 도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어머니 가게로 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순심은 웃으며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도윤은 받아서 먹었죠. 어머니, 오늘 명숙 이모한테서 연락 올 것 같아요. 난 갱신 안 할 거야. 도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이건 복수가 아니야. 순심은 국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명숙이는 날 무시했어. 그동안 계속. 이제 난 내 삶을 살고 싶어. 도윤은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죠. 어머니, 멋있어요. 순심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순심은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오, 역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도윤을 봤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세요? 순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이 집 아들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효자네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시니까요. 순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죠. 순심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심아? 나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순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심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명수가, 응? 미안해. 순심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순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수가,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뭔데?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게 무슨. 순심은 말을 끊었습니다.
넌 28년 동안 날 무시했어. 그건 나도 처음엔 참았어. 친구니까. 하지만 어제 깨달았어. 순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불쌍한 건 남을 무시해야만 자기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순심아, 명수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나처럼. 순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야.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순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새로? 네. 더 큰 가게 차려요. 어머니 이름으로. 순심은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어머니, 이름 뭐로 할까요? 순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밥상? 응, 그게 좋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의 밥상.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둘을 비췄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순심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명숙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로그인했죠.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선량한 세입자를 괴롭히는 위선적인 건물주. 명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안동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순심이라는 사람이죠. 그 친구는 국밥집을 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불쌍해서 챙겨줬습니다. 모임 때마다 좋은 음식 사주고 격려해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가 장사하는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명숙은 거짓말을 써내려갔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건물주인 줄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입양 신고도 안 한 아이를 28년간 불법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명숙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조카라고 속이며 살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세금 탈루 의심도 됩니다.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건물주라니.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명숙은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족스러웠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10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나? 입양 신고 안 했으면 불법 아니야? 세금 탈루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은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쾌감이 밀려왔죠. 그래. 이제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명숙은 글을 SNS에도 공유했습니다. 확산되기 시작했죠. 순심은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순심은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손님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순심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죠.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손님은 급히 국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순심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죠. 도윤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심에게 보여줬죠. 이거 보세요. 순심은 화면을 봤습니다. 명숙이 쓴 글이었습니다. 순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 이모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순심은 글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박글 올릴게요. 안 돼. 왜요?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싸움만 커져. 그냥 놔둬. 하지만 어머니, 도윤아, 괜찮아. 순심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순심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사흘 후엔 더 줄었습니다. 평소에 3분의 1도 안 됐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불법으로 아이 키웠대. 세금도 안 냈을걸? 친구도 괴롭히고 무섭다. 순심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가게 망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순심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 법이야. 언제요? 언제 이긴다는 거예요?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온라인을 뒤졌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원치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심의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었죠. 같은 시각 서울. 한 중년 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여보, 이것 봐. 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명숙이 쓴 글이었습니다. 안동. 28년 전. 겨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글을 읽었죠. 입양 신고 안 한 아이. 조카라고 속이고.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혹시? 남편은 아내를 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죠.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동에서. 맞아. 겨울이었어. 비 오던 날. 남편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죠. 찾아가 보자. 정말? 응.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은 검색했습니다. 순시민의 국밥집. 주소가 나왔죠. 내일 당장 가자. 그래. 부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은 여느 때처럼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죠. 도윤은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네. 미안하다. 왜요? 순심은 도윤을 봤습니다. 너까지 힘들게 해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어머니랑 함께면 괜찮아요. 순심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28년 전 겨울에 거리에서 아이를 거둔 적 있으신가요? 순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심은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8년 전 겨울 비 오던 날 혹시 아기를 거리에서 거두셨는지 물었습니다. 순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죠. 도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순심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봤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때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낡은 쪽지였습니다. 28년 전 글씨. 순심은 그 글씨를 알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순심이 도윤을 안고 울던 날 밤 박스 안에 있던 바로 그 쪽지. 이게 어떻게?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날 밤에 순심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도 얼어붙었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봤습니다. 안동, 28년 전 겨울 아이를 키웠다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도윤이 부모라고요? 네.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거짓말.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 날짜가 적혀 있었죠. 도윤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아들 사진입니다. 남편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도윤과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빼앗듯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나. 아내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섰죠. 오지 마세요. 도윤아,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심은 일어섰습니다. 도윤을 안았죠. 도윤아, 진정해. 어머니, 저 사람들이 알아. 순심은 부부를 봤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찾는 겁니까?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28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우리 아들 어디서 뭐 하나, 밥은 먹나? 찾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남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2억이 넘는 빚이 생겼죠. 저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절망했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망 다녔어요. 아기를 안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과로로. 병원비도 없었어요. 분유도 살 돈이 없었고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배고파서.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어딘가 맡기자고. 그래야 아이라도 살 수 있다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시장 근처 가게 앞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날 밤. 근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죽은 듯 살았습니다. 28년을.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동경찰서, 보육원, 입양기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양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온라인에서 글을 봤습니다. 안동, 28년 전, 겨울, 입양 신고 안 한 아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아내가 순심을 받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도윤은 부부를 봤습니다. 당신들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이에요.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도윤아, 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순심 어머니 아들이에요. 도윤은 순심을 받습니다. 어머니, 그렇죠? 제가 어머니 아들이죠? 순심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순심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싫어요. 저 사람들 보기 싫어요. 도윤아, 그래도 어머니. 도윤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전 버려진 아이였어요. 10살 때까지 전 엄마라는 말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계시냐고. 전 대답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모라고만 하라고 하셔서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순심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도윤은 부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당신들 잘못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버렸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모든 게 우리 잘못이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이제 당신들 아들 아니에요. 도윤아, 나가세요. 제발, 나가라고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죠. 남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여기 연락처 적어뒀습니다. 진정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부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나가려는 순간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아내는 울며 나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순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갈 거예요. 알아. 평생 어머니랑 살 거예요. 그래. 순심은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순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윤의 진짜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순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왔지만 웃지 않았죠. 순심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년 부부가 다시 왔습니다. 가게 밖에 서 있었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창 너머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그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부는 10분쯤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도윤을 봤습니다. 멀리서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걸음을 멈췄죠. 유리창을 통해 안을 봤습니다. 순심과 도윤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죠. 명숙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잘 됐어. 내가 고생하는 꼴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때 명숙은 길 건너편을 봤습니다.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죠. 명숙은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저 가게 아들 부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 부모?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 이게 뭐야? 진짜 부모가 나타났네.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전순심이 친구예요. 아, 옛날엔 친구였죠. 명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들 데려가실 건데요? 데려간다니요? 당연하잖아요. 당신들 친아들인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버렸어요. 28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명숙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더구나 당신들 형편도 괜찮아 보이는데. 남편이 명숙을 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속셈이십니까? 속셈이라니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명숙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 순심이란 여자 입양 신고도 안 했어요. 불법으로 아이 키웠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아들 맡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친부모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저 가게 망해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욕 엄청 먹고 있거든요. 아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남편이 명숙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왜요? 사실인데. 당신이 그 글 쓴 사람 아닙니까?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저희가 그 글 보고 찾아왔으니까요. 명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썼어요.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남편은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순심 사장님이 고생하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저희는 봤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순심 사장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들도 얼마나 어머니를 따르는지,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도윤이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명숙 뒤에 서 있었죠. 명숙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도윤아? 도윤은 차갑게 명숙을 봤습니다. 이모,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가?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모가 3년간 월세 몇 번이나 밀렸는지 아세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10번입니다. 10번.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죠. 이달 3개월 연체, 저달 2달 연체. 연체료는 한 번도 안 내셨고요. 명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그걸 왜? 어머니는 한 번도 독촉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니까 봐준다고 하셨죠. 근데 이모는 뭘 했어요? 온라인에 거짓말 퍼뜨리고 어머니 욕하고
도윤은 명숙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모, 진짜 불쌍한 게 누군지 아세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모예요. 도윤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온라인에 올릴 겁니다. 안 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왜요? 이모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나 잘못했어. 미안해. 명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어머니가 하실 일이에요. 도윤은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순심이 문 앞에 서 있었죠. 명숙은 순심을 봤습니다.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순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심은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명수가, 응, 이제 그만 가. 순심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순심은 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를 봤죠. 당신들도 가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얘기 좀 들어줄래? 싫어요. 제발. 5분만.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순심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들어봐. 어머니, 괜찮아. 들어봐.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를 봤죠. 5분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는 도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순심도 따라갔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너를 버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내 생각했어.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끔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멀리서라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순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 못 갚아요.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이 우리 소원이야.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려 했죠. 도윤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부부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설날에 와도 돼요.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근데 조건 있어요. 뭐든지. 도윤은 순심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셔야 해요. 부부는 순심을 받습니다. 순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아내는 순심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심은 아내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장터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글씨는 단정했고 간판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순심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골 넣을게요. 그래, 고맙다. 둘은 나란히 서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따뜻한 냄새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았죠. 자리가 다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둘이요. 네, 잠시만요. 순심은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웃으며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정말 잘 되네요. 비결이 뭐예요? 순심은 국자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그냥 진심으로 끓이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네. 국밥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담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도윤이 서빙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손님 하나가 물었죠. 사장님, 저 청년은 아드님이죠? 네, 제 아들이에요. 효자네요. 어머니 일 돕는 거 보니. 도윤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니까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심과 도윤은 설거지를 했죠. 어머니, 오늘도 완판이네요. 그러게. 고맙다, 도윤아. 뭐가요? 내가 있어서. 도윤은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죠. 도윤의 친부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심은 놀랐지만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이 설날은 아닌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국밥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이미 국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부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받았죠. 도윤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말없이 남편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내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우리 아들이 28년간 먹은 맛이네요. 순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부부는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소중하게. 다 먹고 나서 남편이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안 됩니다. 돈 내야죠. 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돈이에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천만에요.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려 했죠. 문 앞에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안녕.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죠. 안녕히 가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죠. 부부는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올게. 네. 부부는 나갔습니다. 순심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순심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네, 어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았죠. 순심과 도윤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온라인 봤어요? 무슨? 도윤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밥상 다녀왔어요 였죠. 국밥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드님이랑 같이 운영하시는데 효자네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강추. 댓글도 가득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사장님 인생 이야기 들었는데 감동이었어요. 입양하신 아들분이랑 정말 사이 좋으시던데. 순심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줬어요. 도윤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순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숙 이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다. 소식이 없더라. 동네 떠났대요. 들었어요. 그래. 네. 남편이랑도 헤어졌다던데요. 순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아직도 명숙 이모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순심은 도윤을 봤습니다. 명숙이는 평생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본인은 모를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왜? 미워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잖아요. 순심은 웃었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 이해하는 게 편해.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순심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20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고 혼자 살았던 시간.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을 만나고 키우고 함께 웃는 지금. 고맙습니다. 순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과 도윤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순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뭔데요? 사랑으로 끓이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구나.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사랑이 들어간 국밥이에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심은 국자를 들고 국밥을 저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서빙을 도왔죠.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심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아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가 섞여야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순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는 낳은 사람이 아니라 키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자식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국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심과 도윤은 나란히 서서 오늘도 국밥을 끓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어머니의 밥상. 그 간판 아래서 둘은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지역명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